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정책과 현장에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광주 MBC 시사보도본부의 천홍희 기자 그리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천홍희 기자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곳입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노동 문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도 센터에 와서 예를 들어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조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와서 상담을 해달라거나 혹은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좀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으니 와서 좀 상담을 통해서 분위기를 개선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센터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의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주도 좋고 이주 노동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센터인데 그러면 궁금한 게 언제부터 이게 생겼죠? 혹시 저희 지금 질문에 혹시 있으시면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서 2004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광주 전국에 이제 9곳이 있는데 광주에는 이제 2014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일단은 문길주 센터장님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조금 전에 이제 임금 체불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한테 발생되고 있는 아까 무슨 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무징하고 많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거는 통역의 문제였습니다. 통역 맞아요. 통역이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않으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폭력, 업무적인 일, 뭐 직장 갑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 어쨌든 상담을 하다 보면 최고로 제일 많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그다음에 산업재해. 재해 그렇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더 열악하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뭐 산재 사망 사고나 다치는 경우가 너무나 빈별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고충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서로 커뮤니티화 하는 공간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하고 계속 흔히 말하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아까 천홍희 기자가 얘기해 줬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설립부터 폐쇄까지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이제 9곳이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가운데서 광주는 좀 마지막에 생긴 편이거든요. 2014년도에 생겼는데 거의 이제 10년쯤 운영이 되고 있었죠. 이제 작년 9월달에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전국 9곳의 센터 직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뭐 국회에도 찾아가면서 예산 삭감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예산이 삭감됐고 센터는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터에서 하던 상담 업무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맡게 됐고 이 교육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일단 업무는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업무가 이관이 돼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센터장님? 업무가 이관이 돼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인가요?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산업인력관리공단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나 계절 이주 노동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대부분 근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토요일 와서 외국인 우리 지원센터 가갖고 상담을 받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공간이 폐쇄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나 뭐 우리 계절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민간 단체에 있는 인권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상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간 단체는 말 그대로 민간이잖아요. 어디서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시민들의 후원과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없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강주 시민들이 전남 도민들이 시민사회단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 이렇게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뭐 천주교나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런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실제로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폐쇄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현장 상황이. 뭐 강주나 전남이나 그 흡사한 갖고 우리 뭐 강주 전남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전국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었을 저도 최근에 강주 외국인 지원센터를 수요일 정도 5시 정도 가봤는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문이 넓어져 있는 줄 알고 실제로 거기를 옵니다. 아, 폐쇄된 걸 모르고. 네. 아직도 홍보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 입구에 출입구에는 1월 1일자로 폐쇄가 됐다.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가고 자기네들이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홍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를 했으니까 여러 예. 가지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는 아니면 이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자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가 기존에 이제 센터를 찾았다면 센터에서는 이 문제는 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가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챙겨줘서 작성까지 다 도와주는 말하자면 원스톱 서비스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센터가 없어지면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비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법무부로 가야 할지 혹은 뭐 고용노동부로 가야 할지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리는 제가 듣기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을 찾는 것은 정부 기관을 찾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곳이나 이제 기관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완충 시대 역할을 해오던 센터가 없어지면서 이 역할을 대신하는 불법 브로커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가 되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거나 네. 혹은 뭐 새로 생기는 센터에 뭐 가점을 준다거나 채용을 할 때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어떠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 지원센터에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추후에 어떤 방법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계획이 안 하거든요. 나왔다고요. 와, 그래요. 문길주 선생님, 이 예산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용노동부나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계절 노동자들이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유입을 했는데 정작 이런 복지 문제나 통역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였는데 이것을 예산을 0으로 만든 이유를 오히려 저는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정부에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왜 우리나라가 이런 인권에 대한 후진국이 자꾸 되고 있는지를 오히려 저는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소설을 써볼까요? 이주 노동자가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국가가 음성화되지 않게 다 이걸 국가가 관리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은 추방을 해버리자. 뭐 이렇게 조금 규율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관리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한국에 유입이 왔을 때 합법적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라오스에서 일정 부분 시험을 보고 거기에 분명히 정부와 우리나라와 MOU나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의 변경의 제한이나 갑질이나 폭력이나 임금체불이 발생이 돼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등록 노동자들 불법 체류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가 중간 역할을 해줬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중간 조직인 국가의 시스템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었는데 요거를 없애면서 오히려 더 불법을 양성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은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솔직히 말하면 출입국관리소나 고용노동부 찾아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이분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숨어버리는 이런 미등록이나 불법 체류가 더 양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바깥으로 더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숨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전원 기자, 그 고용노동부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대안을 지금 냈다고 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운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을 전국의 9개에서 이제 공모를 받았는데요. 네. 이 결과가 이제 1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광주시도 이제 여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센터가 없어졌으니까 지자체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지역 정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기존의 센터가 하던 업무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상담과 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업무를 예전에는 센터 한 곳에서 했다면 지금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지자체까지 세 곳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네. 차라리 기존의 원스톱 서비스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기존 센터는 운영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국비로. 예. 네. 근데 고용보험 기금 자체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는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50%, 지자체 50%로 운영이 되는데 네. 예산이 일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 부담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예산 부담이 더해지고 갑자기 이런 공모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정부가 이거를 폐쇄한 이유라고 하면서 폐쇄 이후에 대안으로 내놓은 이유가 이건데 운영비를 국비 50과 12, 50으로 해가지고 센터 공모의 사업 공고 조건을 보니까 3년 조건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자기들이 좀 줄여보고 12 지자체비 너네들이 좀 안 하라 이런 의도입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가 시비를 어떻게 보면 50%를 하고 한번 국비 50% 받고 해보겠다라. 그럼 이런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개의 이런 지원센터를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강주시가 전라남도가 이걸 지원 사업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또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주 노동자, 계절 노동자들이 전국에 다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9개만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권역별로 하나씩 무조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강주가 공역인데 실제로 전라남도에 있는 이주 노동자가 진도에 있는 이주 노동자가 공에 있는 노동자가 그렇지. 여기까지 흔히 말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작년에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가 국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남의 두 군도의 분소 형태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착 사업은 강주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전남은 신청했고 강주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전남만 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오히려 저는 이 정책이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를 왜 예산을 0으로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예. 예. 왜 지자체가
예산이 지자체도 예산이 많이 깎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난립니다. 교부금 그렇죠. 예, 깎였다고. 예.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지도 않는 또 시비를 도비를 50%를 또 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국가가 운영한 지원 센터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여기 외국인 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우리가 필요해서 이제 필수 조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전남에도 계절 이주 노동자가 3만 명,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2만 5천 명,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전남에서 음식을 사고 전남에서 생필품을 사고 함께 생활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맞아요. 전라남도 도민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전남 공동체, 함께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뭐 어떻게 사람 밑에 사람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죠. 제가 주말에라도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충장로에 쇼핑센터, 모 쇼핑센터에 가면 이주 노동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쇼핑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좀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으면 네. 3호에 있는 영암 3호 대불산단 있지 네네. 않습니까? 여기 있는 데를 가보시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저기 월곡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월곡동은 더 강주 많죠. 월곡동 가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그 주변에 아까 말한 토요일 일요일 옷사 입고 식당에 서고 이 소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평등하다. 이런 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홍보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강주나 전남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천홍이 전 취재하면서 든 생각은 어떤 겁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였고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전남에서도 찾아와서 이 교실을 가득 채워서 한국어 교육을 들을 정도로 이분들의 열정이 대단했었는데요. 나름의 이유로 센터 예산을 삭감을 했지만 이게 좀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현장에서는 업무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관 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에서 하는 업무임에도 이 기존 센터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대안이 지금 현 체제보다 과거 체제보다 더 좋아지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빨리 일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노동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또 인권도 회복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법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계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침이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지침이 한 번 더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제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들이 되려고 일단 아까 말했던 중간 조직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런 것을 불법으로 전략이 되지 않는 이런 중간 조직 안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가 강주뿐만 아니라 전남도 만들고 전북도 만들고 이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만 이주 노동자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법 개정, 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그다음에 쉼터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다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거. 근데 솔직히 주위를 좀 둘러보시면 저도 이제 시골을 간다거나 식당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식당 종업원 중에 이주 노동자는 틀림없이 한두 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정말 힘든 일 하는 곳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의 그 노동력을 좀 대체를 하고 있죠.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의 그 산업 기반을 좀 이렇게
떠받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오늘 얘기를 좀 해봤고요.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게 잘 정착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그리고 광주 MBC 시사보도본부의 천홍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